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산기 배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GTX 동탄역 적정 가격은 롯데캐슬 한화 꿈의 그림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현재 가치 분석해서 비교적 자료가 좀 나와 있는 한화 꿈의 그림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 수익률과 토지 가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임대 수익률은 너무 낮아서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고 토지 가치도 너무 높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가격이 말이 되지 않는다. 요까지 요약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동탄 땅 아직 GTX가 개통되기 전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몰라도 이게 동탄역에 GTX가 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첫 번째 GTX가 들어선다는 것은 어차피 동탄은 베드타운이다, 서울의 베드타운이다 라고 자인한 모습이기, 스스로 인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동탄은 좀 한계가 있다. 그까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 토지 가격 변수에 대해서 GTX 요금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도입될 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될 고급 주거단지들, 그것들이 변수다 라고 일단 요약을 하고 2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동탄의 위치. 그림을 보시면 지금 동탄은 수원 밑에 있죠. 일단 서울에 있고 서울의 가치는 사대문에서 나오는 거죠. 강남도 물론 서울의 힘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힘은 사대문에서 나옵니다. 물론 강남이 더 좋은 지역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남의 힘은 사대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유명한 도시들을 보면 다들 이런 표현이 많죠. old and new. 그러니까 오래된 것과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로운 도시, 이런 것들이 보통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그런 문구가 많은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역사와 스토리, 이것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의 힘은 사대문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수혜를 강남이 받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남이 일단 갑이다. 그리고 강남 때문에 분당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당이 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수원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어차피 병정 무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지역이다. 요까지 일단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GTX 요금과 부동산. 우선 개요도를 보겠습니다. 개요도를 보시면 GTX가 동탄에만 쓰는 것은 아니죠. 양주도 있고 파주도 있고 곳곳에 GTX 역이 있는데 지금 이 개요도를 보시면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GTX 역들이 향하는 방향은 결국은 서울에 있는 GTX 역입니다. 주변의 베드타운에서 GTX 역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인이 GTX 역인 서울이 메인이 될 수 있겠죠. 거기가 최종 목적지니까. 그래서 보시면 교통비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서울에 있는 GTX 역 옆에 있는 서울에 있는 옆 동네의 경우 어떤 사람은 도보로 걸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을버스 탈 것이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교통비가 20만원 정도, 월 20만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GTX역인 동탄에도 그 옆 동네가 있겠죠. 동탄에 있는 그 옆 동네에서 동탄에 있는 GTX역까지 가는데 월 20만원 정도가 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GTX역인 동탄에서 GTX역인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가 지금 정해진 건 없지만 한 달에 50만원 정도 들어간다. 왕복은 한 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개요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서 그 자율주행까지 완성이 되고 나면 door to door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 앞에서 회사 문 앞까지 갔다가 회사 문 앞에서 집 문 앞까지 가는 그런 교통수단은 자가용밖에 없죠. 뭐 택시나 자가용인데 지금 말하는 것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가용이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그 서울 주변에 곳곳에 최고급 주거지가 아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서울 내에 있는 최고급 주거지는 더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곳이 지금 인정을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는 곳이 그 평창동이죠. 평창동. 그 아파트는 지금 엄청 뛰어도 평창동 단독 주택들은 그렇게 많이 뛰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거기는 말 그대로 실수요기 때문에 거기 사는 주인들 중에서 상당수는 거기서 사는데 만족을 얻고 그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안 바라는 사람도 있는 거고, 왜냐면 세금 문제, 그다음에 또 가격이 갑작스럽게 뛰면 동네가 또 시끄러워지죠. 외부인들 출입이 잦아지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상승이 거의 되지 않았죠. 예전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곳이 자율주행이 생겨나면 엄청나게 각광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평창동 말고도 여타 지역들에도 추가로 고급 주거지가 생겨날 것이고, 이런 주거지들이 GTX역 근처에 있는 동탄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한테도 어떻게 보면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최고급 주거지, 자율주행이 완성됨으로써 생겨나는 이런 최고급 주거지에 대해서는 그 수치화돼서 분석하기가 좀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개요도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GTX 요금과 부동산과의 관련 속에서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표를 보시면 이 표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무실을 GTX역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GTX역이 없는 다른 서울의 기타 지역에 사무실을 얻을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때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 회사에 지금 사무실을 개설하려고 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 입장에서 그 코스트를 살펴보면,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교통비가 20만원이다. 월 20만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주거비가 300만원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합쳐서 교통비와 주거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320만원이죠, 월. 그런데 GTX역 사무실에 출퇴근을 할 경우에는 옵션이 한 가지 늘어나죠. 꼭 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비슷하게 교통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주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주거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GTX역에 사무실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출퇴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교통비가 동탄에서 출퇴근을 할 때 교통비가 5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거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150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이 금액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치인데 어쨌거나 서울보다는 훨씬 저렴한 주거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교통비와 주거비 합계액이 200만 원인데, 그러면 일반 사무실에 다닐 때, 일반 사무실에 출퇴근을 할 때에 비해서 120만 원, 월 120만 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급여하고 관련이 있죠. 이 상황을 파악한 사업주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월급이 120만 원 정도 적어도 일할 사람이 더 생기겠구나. 일단 한번 모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뽑으면 예전보다도 일반 사무실에서 일반 사무실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보다도 월급이 120만 원 정도, 사람 인당 12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GTX역에 있는 사무실을 서로 구하려고 하겠죠. 직원이 10명만 돼도 1200만 원이잖아요. 월 1200만 원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월세가 1000만 원 가까이 월세가 더 주더라도 GTX역 사무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점은, 과연 GTX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제가 봤을 때는 GTX역 인 서울에 있는 GTX역 근처에 사무실이 최고 수혜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GTX역 관련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시각을 바꿀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에 미치는 영향.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 경우에는 순수하게 주거지, 주택을 만약 월세를 산다라고 할 때 월세 집을 구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자, 우선 뒤에 GTX역 동탄 주택을 선택한 사람을 보면, 앞서서 했었죠. 교통비가 50만 원이고 주거비가 150만 원 해서 총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200만 원. 월 200만 원이 주거비 및 교통비로 들어가는데, GTX역 인 서울 인근의 주택을 구할 경우에는 교통비는 영원히 들어가지만 주거비는 실질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세이브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덜하고 시간적 여유가,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피로도 측면에서 아무래도 서울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아마 주거비가 한 250만 원 정도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2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00에서 250만 원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동탄에 있는 주택이라는 선택지가 늘어남으로써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시장에 주택의 월세에서 보이지 않는 상한선이 형성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동탄에 있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택의 가격의 상한선이 일정 부분 형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도 주택이 있기 때문에 동탄에 있는 주택도 상한선이 생길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선이 생겨나 버리겠죠.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GTX역이 없을 때에 비해서
주택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또 뭐 GTX역뿐만 아니죠. 각종 그 기존 전철의 연장선들,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운영 중인 뭐 공항철도 같은 것들, 지금 벌써 김포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이면 서울역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이미 기존 노선 플러스 GTX 노선 플러스 자율주행 이것들이 합쳐지면 이런 특정 수요에 대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까지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GTX 동탄역 때문에 동탄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 업자들의 생각이다. 실질적으로 그 GTX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통 수단들, 특히나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미미할 것이고, 특히나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결코 뭐 좋은 점만은 아니다. 뭐 동탄에 있는 아파트들은 약간 올라가겠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되는 주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구도 감소하고 전반적인 이런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주거시장보다는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롯데캐슬과 그 하나 꿈의 그린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변동 없다. 한마디로 변동 없다. 지금 현재 가치도 높지만 미래까지도 미래 GTX 동탄역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하게 비싼 가격이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거지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 자율주행으로 인한 그 고급 주거지들이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거라고 하는 것은 월세 시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어떤 그 소득 수준 대비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그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기 때문에 월세는 딱딱 정해지지만 그 실주거,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수요죠. 물론 뭐 사고 팔고 해서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돈다발이 아니니까 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주택은 이 사용 가치를 따질 수가 없죠. 뭐 식목일날 가족들과 같이 나무를 심고 집안에 있는 조경석에 우리만의 이름을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이 돈으로 결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살 수가 없죠. 돈으로 살 수 없죠.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듯이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생기는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이 되는 그런 느낌은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어떤 소양이 다 배양이 되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그 아파트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면 아파트는 돈다발이니까. 주거로 왜 돈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뭐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것은 거의 뭐 부도수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는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굳이 투자를 한다면 그 서울이 되든 아니면 차라리 뭐 부산의 핵심 지역이 되든 제주도 핵심 지역이 되든 강릉의 핵심 지역이 되든 차라리 그렇게 투자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아예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를 택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그 가불병정 무기 그 병정 무기 쪽에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 있는 행동이다.
뭐 판교 이야기를 하는데 판교가 뭐 서울보다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거기 있어서 좋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땅을 많이 받았죠. 그 기업들이. 그래서 땅 가치가 지금 좀 더 있어도 땅 가치가 괜찮겠다 싶어서 있는 것이지 만약에 또 다른 그 본사 이전했을 때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면 언제든지 이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계속 변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주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변할 수 없는 것은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대문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굳이 주거지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입니다. 서울. 뭐 지분 투자를 하더라도 차라리 서울에 투자하는 것이 낫고 물론 지금 엄청나게 고점인데 그래도 만약에 굳이 주거지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부산의 핵심 지역, 광주의 핵심 지역, 목포의 핵심 지역. 목포는 좀 애매한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제주도의 핵심 지역. 차라리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낫다. 자, 경기도는 웬만하면 보지 마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하나 꿈에 대한 아주 그 넓은 범위에서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